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12월 1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대 1의 경쟁률. 그 중에 탑층도 소용없더라. 월성 2편한 채상 38평형 5.55억으로 8억을 넘었던 거예요. 가격이죠. 2017년 가격으로만 돌아간 줄 알았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15년 가격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다음 종착지는 어디일지.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감소하는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토요일이라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32,000건의 매도 물량. 전세 물량도 소폭 증가 11,890건. 11,890건입니다. 월세 물량, 근래 들어서 계속 임대 물량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눌러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가 봅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지금 증가세는 많이 둔화된 모습 19,000건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 입주량이 많기 때문에 저거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입주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 거래량 31건, 죄송합니다. 여기서 못 고쳤어요. 36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거래 비율이 45%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주간 거래량 상으로 보면은 예측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더라. 800건을 살짝, 지금 이 분위기라면 800건을 살짝 상회하는 거래량. 그리고 최근 3개월 중에서는 거래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성 2편한 세상 고점 8억 700까지 갔던 것이 5억 5천으로 떨어졌다. 전세 금액이 6억 5천까지 갔었어요. 요런 집 혹시라도 구하게 되면 1억 받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되면 처음에 1억 받고 세입자를 집을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전세 세입자 빠져나가는 순간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돈이 몇 억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라면 전세금 1억 받고 집을 등기치고 1억 받은 돈으로 나머지 다 하고 그 다음 세입자한테 나 몰라라 배째라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격 양호 내안에 48평형 10% 정도 올라가는 모습 거래가 보였고요. 삼정 그린빌 늘 말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 같습니다. 이것도 직거래건이었는 것 같은데요.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서 4억 4천. 남산역 좀 띄우기 좀 많이 심했죠. 왜? 인근에 분양을 하니까. 남산역 화정파크 드림 35평형 가격 고점 대비 거의 한 40% 가까이 빠지는 모습. 4억 초반입니다. 4억 초반. 언제까지 이 4억대 초반에 머무르는 이 가격들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상인역 모아일가 파크뷰 가격 거의 6억까지 갔던 것이 4억 1천.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고요. 수목원 제1풍경지의 가격 요거는 25% 정도. 그나마 선방했네. 요런 느낌입니다. 월성 2편한 채상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보려고 해요. 가격이 한창 때 2020년 요 피크철이잖아요. 2020년 10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때 8억 700까지 갔던 것이 지금 5억 5천까지 떨어졌다. 그럼 5억 5천을 선을 따라가 보면 야 이거 뭐야 2017년의 가격으로 돌아왔잖아. 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2020년의 가격으로 돌아가느니 19년으로 가느니 18년으로 가느니 17년 제목 그 제목 기억하시나요? 우영우 내용을 본따서 22투더 20투더 18투더 점점점 네, 그 점점점에 해당하는 게 2017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8억을 넘게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찾는 사람, 이 사람 거래량이 확 대구의 거래량은 2020년 말을 기점으로 거래량은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그 분위기 완전 달라져서요. 이때 찾는 사람 잘 샀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2020년 상반기에 샀는 사람 잘 샀을까요? 그 다음 2022년 중반기에 샀는 사람 잘 샀을까요? 야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늦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이득 보는 이런 모습. 지금 아직까지 매매 호가는 가장 낮은 것이 5억 9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요. 2015년 10월에 5억 5,500의 거래건이 있어요.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 15년 8월 달에도 가격이 5억 5천을 넘어가는 거래 건수들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2017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2015년으로 돌아갔어요. 2015라는 숫자를 보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집값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사기로 쌓은 그런 금자탑 아니요 사기로 쌓아 올린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5년의 가격을 지켜내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의 보고서가 재작년 말에 나왔어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2015년으로 가격이 회귀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2015년 이전에는 월성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3억 후반에서 4억, 한 4억 정도 했고요. 2013년에는 3억 중반, 3억 중반이던 것이 4억으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5.5억으로 점프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 더 떨어진다면? 한 단계 더 주저앉는다면? 야, 저거 4억대도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비단 이 아파트, 한 아파트를 지금 오래된 예시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 다른 아파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3억 중반대의 가격으로 떨어진다? 3억 중반대의 가격이 언제쯤 있었냐면요. 야, 정말 2010년도에 2011년도에 가격이 3억 2천 이맘때까지 나왔으니까요. 3억 2천까지 나왔으니까 아니면 3억 5천이라는 가격 이런 것들은 2012년도에도 있는 가격이었어요. 도대체 이거 한번 주저앉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수국 푸르지오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7억 2천까지 갔던 것이 정말 완전 1+1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억 9천. 이 하나만 그런 게 아니죠. 같은 아이파크로 묶여있는 이것도 3억 8천까지. 어떤 거는 직거래도 있고 중개거래도 있고 한데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 가격은 4억 이상에 들어와 있는 전세. 아직도 전세를 못 빼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돈 받고 아파트를 사는 그런 거래 건수들도 이제 종종 등장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급하게 팔려면 가격은 낮춰야 되고 전세금은 많이 받아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경동아 IC 2년차를 채우고 나니까 이거 웬걸 큰 재미를 못 보고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참 2020년, 21년 뜨거웠던 그 시절 세금이 아까워서 못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못 팔겠고 곤란하네요. 진천역 AK 그랑폴리스는 계속 3억 중후반대의 매매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죽곡 한신유 플러스 가격도 3억 중후반. 나름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좀 이름 깨나 날렸던 이 준신축. 야, 이게 준신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10년 차에 접어 들어가네요. 가격 고점 대비 40%, 30%, 40%, 40이라는 빈도수가 조금 더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모습. 40이라는 숫자. 그 가격표는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야, 매력적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고 어제 했는데, 그래도 다시 많이 가격 하락한 모습을 보면은, 야, 다시, 야, 매력적이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대구 노원 한신더유.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죠? 2015년 가격이 무너지면, 갑자기 2013년, 말이 15년 가격이지, 15년의 상단은, 16년, 17년, 18년, 이 가격대가 얼추 다 비슷해요. 18년의 가격 하단 부분, 15년의 가격 상단 부분, 요걸 묶으면 거의 같은 군으로 묶여요. 이 한 층만 더 무너져 내리면 정말 2013에서 2012, 13, 2014, 이 가격대로 가는 거예요. 즉 10년 전으로 얘기합니다. 10년 전 대비 물가는 40% 정도 올랐대요. 10년 전 대비 물가는 40% 정도 오르고 집값은 2배 이상 오르고 이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 집값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형국. 정말 물가 수준으로 오른다? 그럼 또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짜장면 값이 그때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고 자동차 신차 값이 그때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고. 그러면 그때 자동차 값, 그때 신차 값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0년 됐으면 가격, 그랜저 값 얼마입니까? 10년 전에 그랜저 한 3천만 원 정도 했으려나요? 3천만 원 좀 넘어갔는 금액? 지금 팔려면 얼마인가요? 이렇게는 또 비교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모두가 해석을 한다. 근데 해석하는 거하고 시장의 가격 흐름하고는 또 다르게 가니까 그 흐름은 우리는 계속 놓치지 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좀 그만해야 되나? 이제 그만할까? 1년 1개월 진짜
가득 1년 2개월째네요. 14개월째 지금 매일 아침 이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만할까, 힘든데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이 자료를 안 모으고 있으면은 정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뭐 분위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분간은 좀 더 알려드리자. 내가 좀 더 지치고 나면 그때는 깔끔하게 물러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힘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제가 요렇게 흐름 보는 방식들, 거래량, 가격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는 여러 가지 영상들, 지금 영상 개수가 거의 7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과거의 영상들 찾아보셔도 부동산 흘러가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는 방법만 아시면은 굳이 뭐 방송을 꼭 안 보셔도 되잖아요. 요즘 특히나 또 조회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곳에 게시 글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제 영상 또한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힘이 빠집니다. 거래량 800건대, 약간 늘어나는 12월입니다. 약간 늘어나는 11월입니다. 9월, 10월에 비해서는 약간 양호해지는 모습. 하지만 이게 1000건이야라서 의미있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년에 DSR, 무력화를 시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먹혀들지, 제가 볼 때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진단을 내렸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줄 거라고 정부는 기대를 하고, 그러면 다시 분양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다시 건축이 활기를 띠고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 기존에 높은 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탈출구 역할, 딱 그 정도. 그것도 좋은 기회를 살리면은 또 괜찮은 층도 있으니까요. 3억 미만 비중은 줄어들고요. 6억 이상. 부자들이 계속 안 사더라. 부자들은 그럼 돈 정해놓고 뭘 하는 걸까? 네, 분양권, 직거래 비율. 자, 여기서 용산자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용산자이 가격이 67972. 이 막 끝자리까지 이렇게 막 맞춰 나가는 것들 보면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거래되던 시절은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84.9956. 요게 아마 A타입, 네, A타입 같습니다. A타입. 거래 층수는 44층이거든요. 44층이면 이 아파트가 44층짜리 아파트예요. 44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청약 경쟁률 보시면은 66세대 모집에 226대.67대 1의 경쟁률. 통장 개수가 15,000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탑이라고 불리는 탑 중에 탑 오브 탑, 44층에는 3개의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건이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였습니까? 과거 한창 때 23층이 7억 8천 정도 거래됐다면은 이 분양가가 워낙 셌잖아요. 분양가가 6억 6,900이에요. 6억 6,900. 6억 6,900에서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남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처리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상 이 팔았던 분은 거의 손에 한 푼도 쥐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도금 이자까지 그동안 본인이 부담해왔다. 그 정도는 네가 주고 사야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가격이 그나마 6억 6,900짜리가 6억 7,900으로 거래될 수 있었던 것, 중도금 이자는 네가 내라.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평균 경쟁률 100대1도 소용없더라. 둔촌주공 경쟁률 4대1 되지 않죠. 작년에 만약에 둔촌주공이 분양을 했었다면 경쟁률 100대1도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 전세 거래량 56건 중에서 한 건 있고요. 거래가 확실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시죠? 바로 지난달만 해도 지금 이맘때면 거래량이 1100건이 신고되어야 되는데 960건입니다. 이사를 못 가더라. 네, 전세 가격 여전히 높은 상태. 나중에 지금 전세 계약하는 사람들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떨어졌네. 10억 했는 전세 가격이 8억 정도 떨어진 느낌? 아니면 7억으로 떨어진 느낌? 5억짜리 아파트였다면 5억 전세가 5억이었다면은 3.5억 정도에 지금 체결되는 느낌인데요. 여전히 비싸더라. 나중에 또 1년, 2년 지나고 나면 지금 금리 상태가 현 상태, 여기서 한 번, 두 번 정도 더 오른다고 한국은행에서는 이야기가 죠. 한국은행은 한 번만 더 올리고 싶어 하는 눈치인데 미국은 두어 번 더 시게 갈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 금리가 높아지고 그 상태로 몇 년이 지속이 된다면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비싸게 들어가는 거더라. 3억 5천의 전세, 3억 5천의 전세 정도 느낌? 한 1.5억 정도 자기 자본이라고 생각하고요. 2억 정도 대출을 내서 들어가는 게 보통 전세. 요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3억 5천의 전세에 들어간다면 2억의 전세 대출 금리 거의 한 7% 정도 될 거예요, 이제. 한두 달 정도 후가 되면 이거 7% 정도 됩니다. 1년에 1,4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된다. 그럼 금리가 한창 낮았을 때는 정말 2% 되면 정말 1년에 살아도 1년에 2억 빚내도 400만 원밖에 안 내도 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어나더 레벨로 가고 있더라. 주담대도 갱신되는 족족 6% 후반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세 계약하실 때 분명히 싼 물건, 그렇다고 하자 있는 물건을 가시면 곤란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걸려있는 이런 물건들이나 조금 싸 보인다고 혹했다가는 정말 노답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대구 사람들 전세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갭 투자 이런 것들이 많았었나봐요, 그동안. 그래서 막상 투자에 대한 자본 빠져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네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3억 미만 비중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매일 살펴보는 내용이라서 뒷부분은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